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술을 맡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의 이상붕입니다. 자, 여러 어머님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을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더워지고 있는 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힘드시죠? 네. 예, 저도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꼭 물어봐도 제가 모르는 걸 물어봐요. 제가 아는 걸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해 줄 텐데 저한테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는데요. 그거는 엄마한테 물어봐라. 아빠는 모른다 그러는데, 자, 어머님들도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셔서 또 자녀들 학습 지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자, 오늘은 여러 기술 분야, 5가지 기술 분야 가운데에서 건설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여기 방송국까지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역시 네. 대부분이 아마 서울 시민이신 것 같은데 저는 청원군에서 기차 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마을 타고 왔는데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차창을 봤더니 강도 보이고 또 논도 보이고 또 다리도 건너고 또 공장도 보이고 여러 사무용 건물도 보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또 도로, 또 다리, 또 빌딩, 어머님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걸 짓는 것을 건설 활동이라고 하죠. 네. 건설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하여 부지 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하여 활용되는 수단, 어떤 활동을 건설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지 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구조물을 만드는 수단 또는 활동을 건설 기술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딱딱하죠? 네.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아파트를 짓는 것이 건설 기술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건설 기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이제 토목, 두 번째는 건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못 쓰는 한자지만 한자를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우리말인데요. 한자를 오랜만에 써보니까 모양이 좀 멋있지는 않은데 자꾸 옆으로 끼우네요. 자, 어쨌든 자, 축토구모의 줄임말이 토목이라고 합니다. 토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 뜻을 살펴보면 흙을 쌓고 나무를 세운다. 그죠? 네. 그게 토목 활동이다. 자, 지금이야 여러 가지 철근도 있고 또 콘크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과거에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건설 활동이 99%가 나무하고 흙이죠. 네. 흙이 좀 커지면 돌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과거에 어머님들이 어릴 적에 자랐던 기와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하고 나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죠. 네. 그죠? 자, 이제 이러한 토목 활동도 있고, 두 번째 건설 기술의 종류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역시 건축, 세우고 쌓는다. 자, 그런데 요거 토목하고 건축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 제품입니다. 벽 또는
지붕이 없으면 토목 제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 다리 있죠, 다리? 제 다리 말고 한강 철교 같은 교량, 그 다음에 뭐 여러 성, 또 그런 것들이 바로 토목 기술에 의한 결과고요. 건축은 이제 어머님들 살고 있는 아파트, 또 개인 주택, 또 사무용 빌딩 뭐 등등이 다 건축이겠죠. 자, 이렇게 건설 기술에는 두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가 토목, 두 번째가 건축이다. 건축은 벽과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다. 벽과 지붕이 없는 구조물은 토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건축은 뭐고 토목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이제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네. 굉장히 쉬운 기준이 벽과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 벽이 없고 지붕이 없는 주택은 없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건설 기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온 건설 기술을 제가 오늘 약 30분간 살펴봐야 되는데, 인류 역사가 뭐 10,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는데 그 오랜 역사를 어떻게 30분에 다 살펴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시기 전에 건설 기술에 관해서 또 그리고 건축과 토목에 관해서 준비한 VCR 자료를 보시고 제 다음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VCR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건설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그렇다면 건설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건설이란 개념 속엔 건축과 토목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건축과 토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건축이라는 것은 대지 위에 생활을 위한 구조물, 즉 주택, 사무실, 병원, 학교와 같은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토목이란 무엇일까요? 토목이란 도로공사, 하천공사, 댐공사 등 우리의 생활 개선을 도와주는 공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건축과 토목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건축은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고 토목은 대지를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과 대지를 디자인하는 건설. 이러한 건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미래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건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 VCR 화면 잘 보셨어요? 네. 예, VCR에서 얘기한 것 같은 건설 기술 그리고 건축 기술, 토목 기술. 자, 이 두 가지 건설 기술에 대해서 우선 건축 기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구석기 시대에 이런 동굴 속에서 이렇게 살았죠? 네. 그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물을 이용해서 주거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바로 이 그림처럼 움막을 짓고 살았죠? 네. 이제 움막을 보게 되면 우선 지붕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고 여기 벽이 있죠? 네. 벽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 여러 가지 현재와 같은 집 모양에 가깝게 이제 근접하기 시작하죠. 본격적인 건축 기술이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다. 왜 그러냐면 바로 구석기 시대에는 없었던 벽하고 기둥 또 지붕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토목하고 건축을 나눌 때 벽과 지붕이 있는 구조물은 건축이라고 했고 벽과 지붕이 없는 건설 기술은 토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어머님들 어릴 적에 이런 초가에서 사셨나요? 네. 저도 사러 보고 싶었는데 저는 요 초가 말고 여기부터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와 집에서 살았습니다. 벽은 흙으로 되고 비 오는 날 지붕에 올라가면 기와가 다 깨지죠. 네.
그죠?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 공놀이 하다가 공이 지붕으로 올라가면, 비온 뒷날은, 지붕에 올라가면 다 깨지죠. 여기 이 지하집의 건축 구조, 그 다음에 하중, 응력, 이런 걸 자세한 걸 말씀드리면, 아마 어머님들이 전부 머리가 아프셔서, 오히려 자녀들 지도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자,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공사 현장, 그 중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 오신 어머니들 중에 몇 분은 아마 이런 멋있는 양옥집에서 살고 계실 테고, 예, 이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아까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인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사진이 있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네. 자, 이렇게 과거에 자연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이 운막에서부터 최근에 이러한 아파트 또는 대규모 고층 빌딩까지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어머님들 그 사무 자동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재택근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재택근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인데 영어로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서로 통신을 한다. 집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다가 집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일을 하고 회사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신기술, 정보기술이 발전해 왔죠. 자, 건물 안에 그러한 사무 자동화, 재택근무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술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한 빌딩을 인텔리전트 빌딩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건물이다 그런 뜻이죠. 네. 요즘 가정집이든 회사 사무용 건물이든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점점점 똑똑한 건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때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지문을 통해서 인식시키거나 아니면 눈동자를 통해서 인식시키거나 근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수반하면서 건축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건축 기술의 발전사.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토목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제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교량, 댐 등등이 다 토목 구조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리의 발전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다리는 어머님들 그 시골에서 어릴 때 뛰어놀던 개울가에 놓여있는 징검다리, 그죠? 제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바로 이웃에 있는 진천군에 있는 농다리입니다. 농다리인데 이 농다리가 참 재밌게 생긴 다리입니다. 많은 돌을 쭉 쌓아가지고 여기 진의 발같이 이렇게 옆에 나와 있고요. 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고 걸어오고 이게 고려시대에 쌓은 다리입니다. 그 숱한 장마, 태풍을 이겨내고 현재에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 이웃 동네라 한번 가봐야 되는데 바빠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가져가고 한번 가봐야죠. 또 그 다음에 발전한 다리가 이제 많이 보시는 이런 나무다리, 그죠? 네. 나무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바뀌었습니다. 나무에서 돌로 돌다리 석교. 대전에 가면 석교동이라는 동네 이름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과거에,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돌다리가 있었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돌다리 유명한 거 있죠?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바로 요거죠? 예, 아주 멋있게 잘생긴 돌다리죠? 자, 그런데 똑같은 돌다리인데 생긴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 돌다리는 전라도 지방의 서남사에 있는 승선교, 이름은 선녀가 하늘로 올라갔다 해서 이름을 승선교라고 했는데 그 아치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생겼죠? 뭐 다른 말로 속칭 무지개다리 그러죠? 아주 이쁘고 잘생겼죠? 자, 그런데 요 다리하고 일반 단순하게 생긴 돌다리, 이런 건 구조상 단순교, 이거는 아치교 그러는데 어떤 다리가 더 튼튼할까요? 승선교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양쪽에 기둥이 있어서 예. 더 튼튼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선주교나 바로 요 앞에서 본 사진의 일반적인 돌다리 석교, 구조상으로 단순교라고 하는데요. 요 다리에 다리가 또 있죠. 교각이 있죠. 요 다리의 경우는 이 하중이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지금 이 그림상으로 요 교각에 하중이 분산이 되는데 위에 있는 무게를 요 교각들이 지지를 하는데, 요 경우에는, 이 아치형 다리의 경우에는 이 하중들이 양쪽 교각 하나, 둘 시작되는 다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간다 하면 시작되는 이 부분의 교각, 끝나는 이 부분의 교각 두 군데로 하중이 분산됩니다. 분산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많은 하중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인 단순교에서는 다리 밑으로 지나다니기가 불편하죠. 왜냐하면 교각이 많이 세워져 있죠. 이것은 교각이 양 끝에만 있기 때문에 아래로 지나다니기도 용이할 뿐더러 미관상으로도 대단히 멋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리를 통해서 토목기술의 발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징검다리 돌로 만들었죠. 또 징검다리 중에 아주 고려시대 때 잘 만들어져 갖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진천의 농다리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나무다리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석교, 단순교 가운데서 돌다리를 또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선주교도 승선교, 서남사 승선교도 재료는 역시 돌이었습니다. 돌 이외에 또 다른 재료로 만든 다리가 있을까요? 많죠. 그죠? 아까 보여드린 나무다리도 있을 거고요. 자, 지금은 새로운 재료가 출현해서 다리 재료로 많이 씁니다. 그 새로운 재료는 다름이 아닌 바로 철이죠. 자, 요거는, 요 다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명칭이 부산대교고, 자, 이제 건설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때는 다리의 구조에 따라 어떻게 부를까요? 이 다리 역시 아치교입니다. 아까 서남사 승선교는 재료가 돌이었죠. 그 재료가 단지 철로 바뀐 것 뿐입니다. 똑같은 아치교다. 이 아치교도 형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생긴 것. 부산에 있는 부산대교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다리죠. 이 다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단지 보기에 좋으라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죠. 요 부산 대교의 특징은 교각이 하나, 둘, 그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두 개밖에 없죠. 서해대교도 마찬가지고 남해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왜 바다 위에 있는 다리는 섬과 섬을 잇거나 섬과 대륙을 잇거나, 연륙교는
이런 형태를 띈 게 대단히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예. 배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치교는 그 밑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예, 정확하게 말씀해준. 여기 밑으로 때에 따라서는 배가 지나갈 수도 있고, 작은 보트의 하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구조학상으로 교각을 적게 설치합니다. 교각을 여기에 단순교 같이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된다면 공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네. 교각을 적게 설치하면서도 하중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허용하는 다리의 구조가 바로 이러한 아치교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를 살펴볼까요? 제가 청원군에서 영등포역까지 새마을을 타고 왔다 그랬죠. 예, 그 기차 지나가는 다리는 꼭 이런 형태의 다리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런 형태의 다리들을 트러스트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러스트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트러스트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트러스트교는 한강에 있는 당산철교인데 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을까요? 기차가 지나가면 진동이 굉장히 심하죠. 네. 그 다음에 충격도 많습니다. 기차와 같이 레일 위로 지나가면서 대단히 무거운 하중이 진동과 충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하중을 분산시키는데 이 트러스트 구조가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트러스트교로 만든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기차가 지나는 다리는 이렇게 트러스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님들이 종종 접할 수 있는 다리의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현수교라고 합니다. 현수교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는 현수교는 남해대교입니다. 남해대교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기둥을 세워서 튼튼한 케이블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해서 교각이라고 합니다. 설치해서 끈을 이렇게 매달아서 현수해서 이루어진 다리다 해서 현수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리 역시도 바다 또는 강과 같이 교각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에 아주 설치하기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하중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다른 형태의 다리가 또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여수 돌산대교. 자, 요거는 사장교라고 합니다. 아까 그 기본 개념은 바로 앞에서 보신 현수교하고 같은 기본 원리인데, 이렇게 교각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만들어졌다. 또 바다와 같이 교각을 설치하려거나 교각과 교각 사이가 넓은 곳에 적합한 구조이다. 사장교라고 합니다. 교각 위에 탑을 세워서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장교 또는 현수교 또는 트러스트교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들을 두 가지 이상의 구조를 복합해서 만든 다리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세워졌죠? 네, 최근에 세워졌죠?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입니다. 지금 사진상에 잘 보이지 않는데 요 모양의 다리는 무슨 다리라고 했죠? 현수교. 그죠? 그런데 요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은 트러스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현수교와 트러스트교가 복합된 다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과거의 다리부터 현재의 다리까지 또 다리의 발달사를 통해서 구조에 따른 여러 가지 교량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걸 잠시 다시 정리해드리면 건설기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건설기술의 대표적인 두 종류, 건축기술과 토목기술. 자, 그러면 이런 건축과 토목기술을 다 포함한 건설기술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오늘 공부 시작할 때 말씀드릴 때
건설 기술이란 부지 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떠한 구조물을 만드는 수단 또는 활동이다 그랬죠. 네. 부지 위에라는 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건설 기술의 대단히 큰 제한점입니다. 약점입니다. 어머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지가 없다, 땅이 없다 하면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네. 계곡도 없고 강도 없고 땅이 아예 존재하지 않다. 그러면 다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게 건설 기술의 가장 커다란 제한점인데 그 제한점을 점점 뛰어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설 기술은 일단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하철 많이 타셨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바닷속까지 들어갑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과거에 어머님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그러한 게 실제 이 초등학생이 상상했던 이 해저도시가 점점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석유 시치선입니다. 부지가 없는데, 사이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채굴하고 있죠. 또 다른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지의 제한점을 뛰어넘은 건설 기술의 복이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우주 공간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주정거장이죠. 우주정거장 미루호인데 뭐 받쳐줄 기둥도 없고 지붕도 없고 석가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필요하니까 구조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앞으로 건설 기술의 미래가 가시적인 보기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안에 우주인이 살고 있죠. 지구 밖에 살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건설 기술, 부지 위에 사람이 필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드는 수단 또는 활동을 말한다. 그 다음에 건축 기술, 토목 기술이 있다. 앞으로 미래의 건설 기술은 이러한 모습과 같이 점점 부지라는 제한점을 뛰어넘을 것이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술과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